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다운입니다. 목포 MBC,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올해로 4번째 펼쳐진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의 다양한 작품들과 함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효과를 짚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치 파도가 치듯 화면 속에서 힘찬 물결이 일렁입니다. 일본의 예술단체가 수묵화의 핵심 원리인 여백과 무의의 철학을 현대기술 언어로 변환해 만든 작품입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아닌 다양한 채색을 통해 만든 수묵화를 보는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은 작품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관람합니다. 칼인데 이상하게 철사들이 손잡이 쪽으로 가고 손을 잡으면 피날 것 같은 칼. 프린터한 거 아닌가? 목포와 진도, 해남에서 열리는 2025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는 20개국 83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주요 전시는 목포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 진도 남도 전통미술관과 소전미술관, 해남 땅끝 순례문학관과 고산 윤선도 박물관 등 6개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해남에서 시작해 진도와 목포를 잇는 구조의 전시로 관람객들도 기대가 큽니다. 이전에 수묵 비엔날레 한번 왔었는데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아서 아무래도 이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아시아 쪽에 있는 그 같은 문명권에 있는 작품들이 많이 와서 전시의 이제 질도 좋고 굉장히 많은 볼거리가 있어서 즐겁게 관람하고 있습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수묵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수묵을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수묵 지점토 체험과 드림캐쳐 수묵 팔찌 만들기 등 갖가지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족 단위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을 주제로 오는 10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정호입니다. 전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액은 3,597억 3천여만 원입니다. 지급 대상 177만 명 중 98.7%가 소비 쿠폰을 받았습니다. 소비 쿠폰이 풀린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상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과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효과가 엄청 나죠. 저희한테는 한 20% 이상은 지금 현재는 저는 그래. 매출 카드로 봤을 때. 좀 오긴 오는데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매출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신용데이터조사에서는 소비 쿠폰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쿠폰 시행 한 달간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은 1년 전보다 6.4% 늘었습니다.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연매출 3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매출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매출 증가율이 1.3%로 가장 낮았는데 카드 다음으로 많이 지급된 지류형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 증가율은 빠르게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소비 쿠폰 효과가 반짝 특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래서는 끝날 게 아니고 당분간은 좀 분기별로 준다든지 어차피 왜냐하면 이 돈이 도니까 주면은 쓰게끔 돼 있으니까. 소비 쿠폰의 영향으로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사용액과 사용처 등 소비 쿠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작업치료사가 손가락 근육을 풀어주며 동작 훈련을 돕고 옆방에서는 언어치료사가 발음을 교정하며 아이와 대화를 이어갑니다. 목포중앙병원의 문을 연 전남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전남 최초의 공공어린이 재활 전문 의료기관입니다. 그동안 전남 장애아동과 가족들은 치료를 위해 광주나 수도권까지 오가야 했고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꾸준한 치료가 쉽지 않았습니다. 센터 개원으로 이런 불편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최근 희귀 질환들은 아주 복합적이고 중증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우리 중앙병원의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 재활센터의 개설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부모와 환자에게는
타지까지 다니는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전문치료사,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면서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또 낮 동안 치료와 돌봄 공간인 20병상의 낮 병동과 보행 로봇, 전기 자극 장비 등 첨단 재활 장비 170여 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몇 개월씩 걸리던 예약 대기 기간도 크게 줄어 치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됐습니다. 이번 개원으로 장애 아동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재활치료, 교육,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 나간읍성 인근에 있는 배밭. 나뭇가지 곳곳에 하얀 종이에 쌓인 배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농민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분주하게 배를 수확합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9시간에서 10시간. 이제 시작했고 9월 첫 중순쯤에 가장 바쁩니다. 선별장에서는 농가에서 수확한 배들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집니다. 순천의 특산물 중 하나인 나간배 재배 농가는 160여 곳. 올해는 175헥타르에서 5,600톤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아 해외에서도 꾸준히 인기를 얻으면서 올해는 전체의 10%에 달하는 물량이 수출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수출하고 있고 판로 확대를 위해서 수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정부 비축 물량이 시중에 한꺼번에 풀리면서 출하 가격이 지난해보다 15% 이상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올해 초 발생한 냉해로 상품성이 높은 열매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농가 총소득도 지난해 150억 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들은 이상기후 등 여러 요인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건비 관계도 상승하고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울 것이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해줘야 특품 가격이 살아나지 않을까. 배 재배 농가들은 또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양파나 마늘 등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며 배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 6월 지은 지 30년 넘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초등생 자매가 숨졌습니다. 일주일 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8살, 6살 자매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곳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였고 원인은 멀티탭 과부하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1992년 준공된 강진의 한 아파트. 소방대원들이 각종 장비를 챙겨 4살 아이가 있는 가정을 방문합니다. 아동 등 화재 취약 대상이 있는 가구를 찾아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긴급 점검에 나선 겁니다. 누전 차단 기능이 있는 4,000와트짜리 고용량 콘센트와 멀티탭 화재 시 소화를 돕는 패치, 뿌리는 소화기 등도 지급했습니다. 커피 머신 같은 경우도 순간 전력 사용량이 2,000와트에서 2,500와트 정도로 엄청 높거든요. 그런데도 같이 사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후 아파트에 주로 설치돼 있는 열 감지기 대신 연기 감지기로 교체하는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연기 감지기는 열 감지기보다 화재 인지 시간이 7분가량 더 빠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에 효과적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20년 이상 경과된 전남 노후 아파트는 모두 996개 단지 3,261동. 이 가운데 아동과 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이 사는 5,500여 가구가 이번 점검 대상입니다. 현재로서는 4,000 가구 정도가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노후 아파트라든지 또 노후 주택에 사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라든지 소방용품을 소방당국은 냉방기 등 소비 전력이 많은 전자제품 사용 시 멀티탭보다는 벽면 콘센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제품과 결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콘센트의 허용 용량을 전격 용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인명피해를 낸 전남 지역 아파트 화재는 모두 23건. 이 가운데 78.2%가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나머지 세대에서도 감지기 교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화재 안전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에서 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해상 운송 항로인 북극 항로. 기존 스웨즈 운하 항로에 비해 아시아와 유럽 간 항해 거리가 최대 30에서 40%나 단축되고 이에 따른 물류 비용 절감 등 효과도 큽니다. 이 북극 항로의 국내 거점으로 여수 광양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벌크 화물에 특화된 항만이어서 북극 항로와 산업 구조적 연계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중심의 부산항과 차별성도 갖고 있어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이 가능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북극 항로의 개척을 위해 부산항과 함께 여수 광양항을 국내 거점으로 육성하자는 신양항 제재 구축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부산 같으면은 컨테이너 중심, 여수 광양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석유화학과 철강을 아우르는 북극 항로 거점 항만으로 개발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은 북극 항로의 국내 거점 항만으로 경쟁력이 크지만 아직 풀어가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될 대형 선박의 그린 연료 공급 기지화 사업부터 확대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여수 광양항 인근 정박지를 LNG 벙커링 거점 수역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오는 2028년까지 LNG 벙커링 용량도 193만 제곱미터 규모로 확대될 계획인데 여기에 더해 추가 LNG 관련 인프라 확대 구축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북극 항로 연구개발, 운항 지원, 동향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동북아 북극 항로 지원센터의 구축도 시급합니다. 또한 갈수록 선박이 대형화하는 추세 속에서 항로 수임을 추가로 확보하고 항로의 폭도 넓혀야 합니다. 17m, 18m 이상은 준설을 해야지만 광양항이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현재는 한 500m 정도의 그 항로 폭을 최소한 700m 이상은 확장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유와 철강 제품 등 벌크 화물로 특화된 항만 여수 광양항. 산적항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풀어내고 부산항과 함께 신투포트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작동시킴으로써 북극 항로 시대의 세계 해운 물류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는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